이런 식으로 대충 심의해가지고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갖다가 때려? 이거는 단순한 배현진만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 국민의힘 당원들, 서울시당 당원들의 전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징계를 갖다가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배현진 의원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 언제 봤냐면 방송 나갔는데 배현진 의원하고 같이 제가 방송한 적 있었거든요. 패널로. 그래가지고 제 옆자리에도 앉았었고 제가 또 배현진 의원하고 악수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랬던 배현진이었는데 2026년 1월 2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하고도 오늘이 며칠이야? 5일이니까 한 달하고도 한 열흘쯤 전에 한 달하고도 한 2월은 28일까지 있으니까 한 달하고도 한 보름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월 25일이면 뭐가 이렇게 핫했었냐면 이해훈 후보자가 핫했었어요. 결국은 이해훈 후보자가 지명 철회된다라고 하는 아주 망신당하면서 낙마를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사퇴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 1월 25일은 아직 이해훈 후보자가 버티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배현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어떻게 글을 남겼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훈 후보자 지명 철회 끝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가 아닌 수사까지 필요하다. 이런 강한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딱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 뭐 배현진 후보, 배현진 의원 지지하는 사람들이 패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옳소, 맞소, 뭐 그랬겠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올렸는데 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그 글을 올렸어요. 댓글을. 배현진 의원이 페북에다가 이해훈 후보자는 지명 철회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올리니까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분일 것 같은데 댓글로 니는 가만히 있어라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그 발끈해가지고 내 페북에 와서 반말이냐 큰 소리냐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마 그 댓글 다신 분이 연배가 조금 저보다도 연배가 조금 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보다는 나이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옥신각신했나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댓글 달고 거기에 또 대댓글 달고 이런 게 이렇게 쭉 있었는데 내 페북에 와서 웬 반말이고 웬 큰 소리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그 사람도 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그 댓글을 달았냐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하네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글만 썼으면은 더 문제가 덜 됐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의 가족으로 그 댓글 단 사람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사진을 그냥 같이 올렸어요. 그럼 그 아이 사진은 어디 있었느냐?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댓글 다는 사람께 딱 그 사진 클릭하면 프로필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프로필에 그 아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사진이 들어있는 그 사진까지 같이 올린 거예요. 그 아이의 사진을 모자이크도 하지 않고 그냥 공유를 갖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 사진 보면서 또 이런저런 글들을 많이 달았겠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뉴스나 이런데 부적절하다. 제가 봐도 부적절합니다. 그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거 하고 그 엄한 아이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아이가 법원 결정문을 보니까 자식이 아니고 손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배현진 의원하고 막 싸웠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녀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손녀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대문 사진으로 손녀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놨었는데 배현진 의원이 열 받아가지고 딱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서 딱 봤더니 이런 사람이네. 그런데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겠네 해가지고
자식 사진 걸어놓고 이렇게 악플을 갖다가 답니까? 악플질을 합니까? 뭐 이런 취지로 그 글을 갖다 남기면서 그러면서 자식 사진과 그 자식 사진으로 그 추정되는 그 사진을 떡하니 공유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배현진 의원 잘했다는 생각 안 들고요. 아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어른들끼리 싸워야지 왜 아이 사진을 그것도 모자이크도 없이 그렇게 공유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배현진 의원이 그 뭐 글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소한 그 아이 사진은 이렇게 딱 그 다운을 갖다가 시켰겠죠. 내렸겠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됐었어요. 이슈가 딱 됐더니 그런데 이러한 배현진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배현진 이런 걸 떠나가지고 배현진 자체가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국민의힘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1월 30일에, 1월 25일에 이런 뭐 그 페북 그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는데 한 닷새쯤 지난 1월 30일에 배현진이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배현진을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근데 제소를 했는데 그 제소한 이유가 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무단 게시했다. 요걸로만 딱 끝난 게 아니고 하나만 하긴 좀 섭섭하다 또는 하나만 했으면은 제소했는데 징계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걱정. 제가 봤을 때 징계는 답정너 아니었겠습니까? 답정 징계였으니까 징계가 안 나왔을 거라고는 안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그럼 뭐겠습니까? 대외적으로 배현진은 징계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 가지고만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징계 사유를 4개를 갖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미성년 아동 사진을 무단 게시했다. 이거는 아동 학대다. 이런 거 가지고 아동 학대라고까지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명예훼손이다. 이게 명예훼손이 되나? 뭐 구체적인 또는 그 허위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사람의 그 뭐 인격을 깎아내리는 게 그게 명예훼손인데 사진만 올려놓은 거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나?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 이런 말 가지고 명예훼손이 되나? 어쨌든 법리적으로 저는 조금 이상하다 그 생각은 했었어요. 어쨌든 두 번째 그 징계 사유는 무엇이냐? 대통령 내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통령 내외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비방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그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거니까. 이때 대통령은요, 누구를 의미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고요. 대통령 내외라고 했으니까 영부인까지. 영부인 누구 말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뭐 비방을 했대요.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 지도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장동혁 대표 말하는 거죠. 그때쯤에 장동혁 대표가 뭘 했냐면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단식을 했거나 뭐 단식이 언제 끝났지? 1월 25일 이 경에 단식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데 당 지도부 장동혁 대표 단식을 조롱했다. 누가? 배현진 의원이.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서울시당 위원장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 한동훈 대표가 제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당협위원장 21명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5, 60명 되나? 어쨌든 그중에 21명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는데 그런데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이 이 마치 21명밖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서울시당 위원장 전체가 또는 서울시당 전체 의견이 한동훈 대표의 제명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렸다. 이거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의 그 지위를 남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가지 사유로 딱 걸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한 중징계가 나왔는데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당원권 정지 1년으로 결정된 건 뭐냐면 미성년 아동사진 무단 게시만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이 떨어진 거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 비방한 거는 당원권 정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그 처분이 내려졌냐? 경고. 전직 대통령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해? 너 경고.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 단식을 조롱해? 이건 뭐냐면 주의 촉구예요. 주의 촉구.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일 그 강한 그 징계 사유 아니었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 그 단식하는 걸 조롱했다고 해가지고 당원권 정지 이렇게 하기는 아무리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뭐 그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지 이거는 주의 촉구인데 주의라고 하는 것은 징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고도 아니고 주의.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참 말도 웃겨요. 징계 임계치에 미달해서 주의 촉구한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협위원장들 21명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한다 이런 성명을 마치 전체 의견인 것처럼 한 거는 판단 유보, 판단을 못하겠다. 왜 판단 유보냐?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 어렵다.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사유에 대해서 뭐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경고, 주의 촉구, 판단 유보 이런 결정이 딱 내려졌는데 결론은 뭐냐면 미성년 아동 사진을 무단 게시했다는 것만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한 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원회 출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월 30일에 윤리위원회 제소가 되고 2월 11일에 윤리위가 열렸는데 그때 배현진 의원은 출석했어요. 뭐 하나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출석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정치적 단두대를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시당 위원장을 징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심을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멋있는 말을 딱 남겼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꼬라지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당신이 정치적 단두대를 세울 수 있어. 그래가지고 당신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징계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민심은 징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윤리위원회에서 출석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효과가 난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단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랬으면 혹시 몰랐을까? 근데 어쨌든 그냥 고개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정치적 단두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징계. 하지만 민심은 징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윤리위원회가 더 발끈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인 2월 13일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네 가지 사유에 대해서 각각 결정을 내렸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가장 강한 처분이 당원권 정지 1년이다. 그런데 당원권 정지 1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송파을 당협위원장이에요. 배현진 의원은 송파을에서 당선된 송파을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서의 그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당원권 정지 1년이니까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가 되니까 당원권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당원권이잖아요. 그 위에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당협위원장 권리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정지가 됐으니 그러니 당협위원장 권도 정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현진 의원이 당협위원장만 됩니까?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처음에 서울시당 위원장 이렇게 징계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리버리했을 때 누구를 생각했냐면 민주당 생각했어요. 민주당의 서울시당 위원장 누굽니까? 장경태 의원이잖아요. 장경태 의원이야말로 징계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도 서울시당 위원장을 선거 앞두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지금 물의를 빚은 심지어 이게 범죄로 볼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네. 근데 민주당도 선거 앞두고 가만히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런 정도 사유 가지고 서울시당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은 당원권이 정지됐어. 당협위원장으로서의 권리도 직무도 배제가 됐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도 배제가 됐어. 서울시당 위원장 송파울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직무가 지금은 어떤 면에 있어서 중요합니까? 지방선거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게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면서요. 송파을에 관련된 서울시 의원이나 구의원들 이렇게 쭉 뭐 하는 사람들이 송파을 당협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까지 불가능한가?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도 못한다. 이러한 그 효과가 그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통해 가지고 발생하게 됐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배현진 의원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도 발끈했던 사람인데, 아이고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년 그것도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는데 내가 투표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당선됐는데 나를 이딴 사유 가지고 그냥 배제를 시켜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처분을 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처분 냈는데 언제쯤 냈을까요? 뭐 한 2월 15일쯤 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죠. 뭐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일들 많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이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주가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랬는데 떡하니 오늘 오후에 결과가 딱 나왔어요. 모두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배현진 의원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가처분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느냐? 인용이 된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 관련됐으니까 이게 여의도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를 관할하는 법원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 사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안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처분 사건은요, 어디서 하냐면 수석부장이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판사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부장판사 말고 남부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이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지방법원도요. 이러한 가처분 사건 같은 것들은 어디서 하느냐. 중앙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남부지법도 남부지법의 수석부장판사가. 옛날 같으면 수석부장판사님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었어요. 차관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뭐 법원장하고 동급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남부 수석부장이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결정문 제가 요약된 거 제가 결정문 못 봤는데 결정문 얼마 이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입수해가지고 그 기사 쫙 올린 거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찾아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징계에 대해서도 그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마음이 조금 조마조마했었어요. 왜 조마조마했었냐면 배현진 의원 이 징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가처분 이용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른 뭐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 측의 패널들은 무슨 소리냐, 이거 당연히 기각될 거다. 왜 기각되느냐, 이런 거는 정당의 자유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이렇게 정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감나라 배놔라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현진 실수한 거야. 배현진 가처분 기각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봐도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당의 자율성 운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처분을 기각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 저 새끼 또 틀렸네. 뭐 또 그런 이야기를 뭐 들을 텐데, 뭐 제가 뭐 한두 번 틀립니까? 그래도 또 틀렸네. 그러면 기분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일부러 의식적으로 까먹고 있었나?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정문에 제일 윗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되고 당원의 징계도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된다. 원칙이에요, 원칙.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선우 의원한테도 원칙이 있고 저한테도 원칙이 있어요. 하지만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예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딱 그 남부 수석부장이 말씀하시고 그러나 예외를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돼. 이게 원칙이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정당이 내부적으로 당원을 징계하는 그러한 내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자락을 쫙 깐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 보나 마나죠. 뭐 여기서 딱 끝났다. 그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징계 처분 관련해 가지고는 위법하지 않다. 기각 이렇게 됐으면 딱 끝났을 텐데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꼬리가 막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는 그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 결론은 이게 배현진에 대한 징계는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가처분은 인용이 된다. 인용됐다. 인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근거로 남부지법 수석부장 판사님은 그 배현진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 그것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는가? 첫 번째, 징계 사유에 관해서 충실한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징계 사유에 대해서 충실하게 심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징계 양정이라도 균형을 벗어나지 않았어야 됐는데 아니면 반대로 징계 양정이 판사가 딱 보기에 재판장이 보기에 이건 좀 심한데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징계 사유에 대해서 정당 내부에서 충실하게 심의를 했나?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무슨 윤리위원회입니까? 진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요.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고 어쨌든 지금 명색이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의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1야당의 위원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그 무게감이 딱 있는 예컨대 뭐 전직 총리라든지 아니면 뭐 어느 뭐 대학 총장이라든지 그런 분이 위원장을 맡아야지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저 같은 사람 보고 저보고 국민의힘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동혁 대표가 형님 그러면서 요번에 윤리위원회 만들어지는데 저기 윤리위원장 바뀌는데 형님이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내가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나 그렇게 출세해도 되나? 저 같으면 안 맡아요. 저도 안 맡습니다. 왜 안 맡습니까? 제가 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윤민우라고 하는 교수님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 이상한데?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덥석 물은 거예요. 뭐 나중에 뭐 한 자리 주려고 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판사가 보기에 이거는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인데 그런데 징계 사유에 대해서 심의도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징계도 너무너무 과하고 이게 무슨 징계냐? 이게 무슨 정당이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배현진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한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판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이거는 단순히 당원권의 자격을 1년 정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쳐요. 뭐 어찌 뭐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을 갖다가 벌였어요. 그러면서 너 당원권 정지 1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협위원장도 아니고 그다음에 서울시당 위원장도 아니니까 뭐 당원권 정지 뭐 1년 받든 뭐 6개월을 받든 뭐 아니면 뭐 영구 정치를 갖다 당하든 뭐 그럴 만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배현진은 어떻습니까? 배현진은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서울시당 위원장은 어떤 자리냐? 서울시당의 대의원들이 투표해가지고 그때 조정훈 의원하고 삐까삐까 했는데 어쨌든 저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의원들의 투표로 그렇게 해가지고 선출된 그러한 자리인데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서울시당 대의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대충 심의해가지고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갖다가 때려? 이거는 단순한 배현진만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 국민의힘 당원들, 서울시당 당원들의 전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징계를 갖다가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가처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설시하는 이유가 길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판사님이 뭐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아동 사진을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린 게 부적절한 거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동 사진, 손녀 사진이라고 그랬어요. 그 손녀 사진을 누가 올렸습니까? 본인이 올렸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올렸잖아요. 뭐 배현진 의원이 뭐 어디서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해킹해가지고 이게 바로 그 댓글 작성자의 손녀다라고 해서 빵 올렸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 여자 아이의 여자 어린이의 사진은 댓글을 작성했던 그 할아버지가 자기 프로필에 떡하니 올렸는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 이야기는 내 손녀 이렇게 이쁘다. 그 다음에 내 손녀 잘 봐라. 뭐 누구나 봐도 된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법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현진이 여자 어린이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배현진이 동의 없이 그 여자 어린이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게 무슨 징계 사유냐. 그냥 징계한다라고 하면 주의 촉구나. 주의 촉구는 왜 주의 촉구입니까? 징계 임계치에 미달해서 주의 촉구래. 아이고 말도 참 웃기게 만드네. 아니면 경고 정도 했든지. 그랬으면 뭐 배현진이 아이씨 뭐 그래 뭐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렇게 실수했네. 욱하는 마음이 실수했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끝났을 텐데 이거를 당원권 정지한다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서울시당 위원장의 그 직위를 박탈해가지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군가에 의해서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리더십이 가져가겠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징계를 빙자한 어떻게 보면은 권한 그 탈취란 이야기인 거죠.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고 단순한 배현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서울시당 국민의힘 서울시 당원들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갖다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배현진 의원 말고도 또 한 명이 있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조금 있다라고 아마 당사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추가 자료가 있으면 13일까지 내라 그랬대요. 오늘이 5일이니까 13일이면 뭐 한 다음 주쯤 되나?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 언제 결정할 겁니까? 제가 봤을 때 3월이 가기 전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결정이 나오겠습니까? 가처분이 인용될까요? 기각될까요?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안을 또 봐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 어쨌든 똑같은 법원인데 법원에서는 원칙은 정당의 자유, 당원 징계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김종혁 최고위원은 뭐 그건 아니죠. 서울시당 위원장이나 이러한 직위에 있는 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제가 봤을 때 김종혁 최고에 대한 징계도
그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장동혁 대표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판사였잖아요. 부장판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징계를 한다라고 딱 했을 때 판사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내가 판사야. 내가 판사인데 내가 부장판사까지 했어. 이런 정도 징계를 딱 때리면은 어떻게 될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 어떤 결정을 내릴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예측하는 거하고 그 부장판사가 부장판사 출신이 예측하는 게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컨대 그냥 일반 그 법조인이 아닌 그냥 어떤 뭐 기자나 이런 분들이 아 이건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거 하고 명색이 제가 그래도 변호사인데 뭐 한 25년 했나? 뭐 어쨌든 뭐 그 정도 변호사인데 제가 판단하는 거 하고 좀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같이 그냥 변호사만 한 사람하고 부장판사까지 한 사람하고 또 생각이 또 좀 차이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아 배현진 이게 징계거리냐? 당연히 이거는 인용될 거야 라고 큰 소리는 뻥뻥 쳤었습니다. 그럼 속으로 아 또 틀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장동혁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이니까 훨씬 더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저보다 예측을 정확히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야 이거 배현진 이거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 높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못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거고 이럴 때에는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관점에서 봐야지 정치인으로서 당대표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으니까 지금 이런 망신당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누가 생각났느냐. 왜냐하면 또 제가 가처분 결정문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노트에다 정리하면서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5년 전에 그랬어요. 5년 전에. 5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2021년에. 그때 누가 징계를 받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인용됐다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무리하게 그냥 뭐 징계를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때 부장판사가 누구였지 어쨌든 그 재판부에서 윤석열 가처분 인용 딱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빵 하고 떠가지고 그게 이제 지렛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 당선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역사가 또 이렇게 반복되나? 뭐 한 번은 시국으로 또 한 번은 비국으로 한 번은 비국으로 또 한 번은 시국으로 뭐 어쨌든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현진이 그 가처분 인용됐으면 한동훈은 어땠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는요 더 빼박이에요.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 1년만 가지고도 이 가처분이 인용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요, 어땠냐면은 징계가 무슨 징계였습니까? 제명이었잖아요, 제명. 그 다음에 그 배현진 의원은 뭐 이렇게 그 윤리위 출석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제명은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이라도 뭐 제소 기간이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뭐 나 저기 어쩌고저쩌고 뭐 가처분 하겠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아마 승소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현진도 승소했는데 뭐 한동훈은 뭐 더더군다나 그랬겠지. 근데 물론 한동훈 대표는 그 가처분 신청 같은 거 안 하겠죠. 뭐 대신에 출마하지 않을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출마한다고 그랬으니까 출마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아주 그냥 법원에 의해서도 그렇게 바보 취급 당하는구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그냥 제가 예상했던 결론이 나왔는데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현진에 대한 징계는 그 절차도 제대로 균형도 안 맞고 이 정도 사건 가지고 그 아동사진 올린 거 가지고 무슨 당원권 정지 1년이냐. 그 아동사진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그냥 자기 페이스북에 떡하게 올렸던 거 그거 퍼가지고 이렇게 올린 게 그게 무슨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느냐. 더군다나 그 뭐 심의도 어설프게 그냥 대충 하고 아마 재판부에서 그것도 볼 거예요. 그 윤리위원회 위원들 누구였는가? 윤리위원장 누구였는가? 저런 사람이 윤리위원장이야? 윤리위원 누군가? 이런 사람들이 윤리위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갖다 내렸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량권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부장판사 출신인데 참 한심하다. 그러면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가처분이 인용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90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결국은 그 당대표는요. 선거에 이기는 게 장땡 아니겠습니까? 장동혁이 장땡 되는 일은 선거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에 지는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불사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너무 안타깝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뭐가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는요. 에픽이 있어요. 에픽. 서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서사가. 근데 그걸 왜 이렇게 그냥 엿바꿔 먹으려고 하지?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이 서사를 잘 가꾸면 그러면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시야가 단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쯤 되면요. 장동혁 대표는 진짜 좀 전에 저기 불사신 선생님처럼 말씀처럼 사퇴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냥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행진하는데 그거 집회 신고도 안 하고 그러면서 아주 우스운 꼴 당했다 그런 제가 보기에도 그냥 민망하던데 제 생각에는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제대로 된 사람이 비대위원장 하는 게 그런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유권자들한테 비춰서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